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있는 김쌍식입니다. 이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입니다. 누가 뭐 하냐고 물으면 빵쟁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빵쟁이. 제 가게는 정말 작습니다. 10평도 안 돼서 테이블도 없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도 저 하나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빵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은 기계가 해주지만 나머지 과정은 모두 제 손으로 해야 해서 폼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한 포대에 20kg 밀가루를 제빵용 밀가루를 들어 옮기려면 힘도 꽤 써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오븐에서 빵 익는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아침마다 빵을 만들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희 가게 앞에는 꼬마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가게가 초등학교 등굣길에 있거든요. 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가게 앞에 빵을 내놓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한 아이들 먹으라고 내놓는 빵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 못 먹는 아이들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아이들은 누구나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침 못 먹는데 가정 형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차별 주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이게 보편복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작한 지가 2년쯤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쭈삣쭈삣 눈치 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젠 애들이 먼저 와서 인사도 하고 당당하게 가져갑니다. 보통 하루에 6, 70개 나갔던데 요즘에는 100개가 더 나갈 때도 있습니다. 꼬마들이 빵을 쥐고 웃으면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건 제 어린 시절 때문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보정을 잘못 줘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옷 한 벌을 못 사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서 막 주누르고 왕따당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구문가게에 가면 야야 이거 하나 더 먹어라 하면서 챙겨주시고 이웃집에서 옷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가게를 열게 되면 매출의 3%를 꼭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보육원에 제일 처음 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19년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빵 만들고 나눠주고 하면서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힘든 고비 많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0년 장사하는 동안 2년 넘게 이렇게 긴 고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욕심 안 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저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2020년이었죠. 제가 사는 남해는 서울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사람도 좋고 하니까 처음에는 남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해에도 2020년 2월에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쓰나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가게가 군청 근처에 있는 남해에서도 나름 중심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고 나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에 사람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동 식당 같은 데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뉴스가 확 현실로 와닿더라고요. 그러고선 좀 지나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작년에는 뭐 확진자가 하루에 10명 넘게 나오니까 진짜 사람 구경하기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를 시작한 게 먼저 가게를 정리하고 한 석 달 쉬다가 2019년도 10월에 오픈한 겁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소상공인 대출을 해준다길래 신청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전년도 매출하고 올해 매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기업 준비하느라 제가 석 달 정도를 쉬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없었으니까 가게 오픈해서 빵 하나라도 팔 때랑은 매출이 다르죠. 신용도도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5등급인가 6등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기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가게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다 빚내서 장사하기 때문에 시중도가 그만큼 되기 힘들어요. 결국 대출은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제 가게는 전기요금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방 소도시라 임대료는 정말 쌉니다. 서울처럼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유지비만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그 사이 재료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어렵다고 밀가루 값도 껑충 뛰었고요. 설탕, 버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거는 20, 30% 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가게 옮기느라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원금 상환하라고 나오죠. 또 장사가 안 된다고 세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보통 몇백만 원씩 나왔어요. 결국 장사도 안 되고 대출도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이 500만 원이 넘었다고 사업자 카드를 압류해서 세금을 할부로 빼어가더군요. 대통령이 나서서 세금을 유예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저도 할 수 없이 지인들한테 돈을 700만 원 넘게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재난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350만 원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사를 못해서 생긴 빚인데 고스란히 개인이 안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안 씁니다. 작년에 방송에 한번 나갔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이 돈줄 내준다고 많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돈줄 아시죠? 돈을 혼내준다는 거. 지금도 주말에 남해 오셨다가 일부러 제 빵집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제 주변 상인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 닫는 가게도 여러 봤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없고 돈 없는 지방 소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2년은 그야말로 2중고, 3중고 견뎌야 하는 쓰나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5시면 가게 문을 엽니다. 여기는 원체촌이라 아침 일찍 논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간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문을 일찍 엽니다. 저는 빵값도 크림빵, 단팥빵 다 1,000원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싸게 팔아서 뭐 남는 게 있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노인 인구들이 너무 많아서 쌈짓 돈 꼬깃꼬깃 된 거, 그 돈을 빵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빵값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빵을 주기 시작한 것도 조선 가정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침밥을 굶고 학교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 소도시도 그렇겠지만 남해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큰 도시로 가고 남는 건 노인들과 맡겨진 아이들 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10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 그것도 몇 반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적이냐 하면은 여기도 청년회라는 게 있는데 청년회 막년들이 65반 70대입니다.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곳은 남해에서
중심가라 학교도 남아있고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만 동네에 가면 애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듭니다. 다들 지나가거나 일차를 찾아서 큰 도시에 떠나야 하면 안 들어옵니다. 일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제 가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입니다. 지방이 사라질 거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에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투자를 해줘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굳이 왜 떠나겠습니까? 타지 나가서 공부를 해도 일자리 있으면 찾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늘면 상권도 늘어날 거고 지방의 젊은이들도 저처럼 고향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소도시라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걱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올해 50인데 저야 장사를 하니까 정년이 없지만 직장에 다니는 제 친구들은 슬슬 퇴직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다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명태에서 장사를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유야 똑같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남은 노후 걱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0, 50대 중장년층이 우리 사회에 흐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라 해봐야 아파트 한 채가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것도 대출을 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일해서 받는 퇴직금으로 장사하겠답니다. 새로 생긴 가게 10개 중 5년 못 붙이는 가게가 불과 살아남는 가게가 2, 3개에 불과한데도 장사를 하겠답니다.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40, 50대가 무너지면 자식 세대도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버텨야 그 자식들 세대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굳이 여기 안 나와도 저 하나는 먹고 살만합니다. 괜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쪽이네 저쪽이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대선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 아우성인데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 저쪽 후보 둘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럴수록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2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들이랑 건강한 노인들이랑 함께 일해서 빵을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빵집을 하나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침마다 내 빵을 먹는 아이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들이랑 제 가게에 빵 먹으러 다시 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주변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늙어가면서 이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고 지역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IMF 구제금융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20대로 빵집에 일할 때인데 저도 근무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때도 자영업자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눈 떨고 길거리에서 나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방역에 협조하느라 가장 큰 희생을 했던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제발 영세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추경할 때 텔레비전에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추경 처리를 미루자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자영업들을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담비인지 모릅니다.
밀린 전개세라도 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막바지라는데 제대로 된 리더가 나와서 빨리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빚을 국가가 인수해서 채무조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과 같이 가계 유지 비용 때문에 생긴 대출금은 상한을 감면해 준다는 공약도 반가웠습니다. 처음으로 장사하는 사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민들이 진 빚보다는 나라 빚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인 빚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하느라 생긴 빚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의 늘어난 빚에 정치인 모두가 발벗고 나서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실행 능력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표로 지역 경쟁을 살려본 경험도 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서민 경제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가 아이들 빵 나눠준다고 돈줄 내러 와주시는 착한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자격이 검증된 사람을 뽑을 겁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말 말고 공약을 봅시다. 말 말고 능력을 봅시다. 빵 한 번 안 만들어본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후보 1번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